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분 뒤쯤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국민 패널 100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주요 부처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생중계에 앞서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박소정 기자와 함께 이번 점검회의 내용과 형식, 개최 배경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생중계하는 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월 말에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형식이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 가장 달라지는 포인트는 국민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좀 확대해서 있는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컸다면 예. 이번에는 국민 패널이 무려 100명이 참석을 해서요. 직접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대통령의 답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소도 더 넓어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볼까요? 지난번에, 지금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는 한 전체 참석자가 50명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150명에 달합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 대통령 총리, 부총리 그렇게 해서 국무위원들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그 외에 국민 패널이 100명이기 때문에 모두 예. 합쳐서 150명에 달하는 관계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잠시 뒤에 공개가 될 텐데 오늘 회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어떤 네. 겁니까? 네, 오늘 세션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든든한 경제, 단단한 민생이라는 주제고요. 예. 두 번째는 지방시대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개혁인데요. 3대 개혁, 그 연금, 교육, 노동개혁. 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주제별로 장관들이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파트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파트별로 장관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가 먼저 그거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는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네. 윤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주제들 자체가 굉장히 굵직해서 네.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일반 국민은 첫 번째 주제가 관심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아. 민생, 경제인데 키워드는 그건데 주로 부동산, 금리 문제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처한 그 금리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회의를 이번에 주최한 대통령실은 조금 포인트를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개혁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3대 개혁에 예.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새해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네.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을 가장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예. 그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는데 네. 그 화물연대 파업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화물연대가 결국 파업도 접게 되고 어떤 측면으로는 이제 이겼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번에 노동개혁에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고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도 노동개혁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손질하고 예. 또 노사 문화를 더 바꿔가겠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꿔가겠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내걸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장소가 일단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어디서 많이 본 장소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 네.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제가 장소는 예.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아, 네, 밝힐 아직- 수가 없는 게 뭐 엠바고 네. 같은 게 걸려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보도유예 엠바고가 전제가 돼 있는데요. 생중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2시부터 그때는 엠바고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장소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 예. 보시는 것도 이곳이 어디인 것 같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예. 아실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 경호 엠바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실 바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모든
모든 사안은 경호 엠바고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예. 뭐 그 높이라던가 넓이라던가 또 네. 여러 가지 장식이라던가 그러니까요. 이런 걸 봤을 많이 때는 보던 곳입니다. 네. 예. 네. 지금 현장 화면 보니까 일단 국민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국민들이 직접 질문을 하잖아요. 네. 질문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각 부처에서 선별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각 부처별로 그 사안에 맞게 그 사안과 밀접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책 수혜자 이런 사람들을 선발했다고 밝혔어요. 예.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그 각 분야별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아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돈된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예를 들면 부동산 같으면 영끌족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모든 자기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지금 대출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네. 대학생이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 그런 사람도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노동개혁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노조 측의 입장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노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조위원장도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네. 사실 예상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미리 질문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대통령실에서 예. 공식 아직 미리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질문을 좀 취합해서 정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저희가 키워드 사로 즉석 문답을 뽑았거든요. 네. 예. 제가 즉석 문답을 또 하나의 오늘 회의에 그 키워드로 뽑아봤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취임 이후에. 예. 그런데 11월 18일 지난달 18일을 마지막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MBC와의 갈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랬죠. 예. 약식 회견을 중단하면서 그렇게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즉석 문답은 이제 멈춰졌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써 그게 한 달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렇네요.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예. 그래서 한 달 넘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시점에서 오랜만에 이런 즉석 문답을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네. 물론 이번 생중계는 그렇게 출근길처럼 좀 더 자유롭게 갑자기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갖춰진 격식이 차려진 장소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에게 즉석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건 예. 11월 18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생중계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지난 10월에 했을 때는 사실 부처 장관들이랑 대통령만 함께 했었잖아요. 네. 국민들이 함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인데 10월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네, 10월에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 관련 부처들 장관들이 모여서 국무위원들만 중심으로 했었고요. 예. 그때는 파트가 5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전략, K 콘텐츠, 네. 그리고 우주, 방산 원전 이런 거 중심으로 5가지 파트로 나눠서 했었기 때문에 예. 경제 관련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지난 나왔고요. 회의 그림이 화면이 나오네요. 네. 예. 그리고 그때는 부동산 정책이 좀 새롭게 나왔다는 게 특이점이었습니다. 예. 그때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도 주담대를 허용한다. 아. 이런 얘기가 좀 새롭게 나오면서 저희가 예. 속보 처리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건 없을 겁니다. 네. 네. 다만 그동안 나와 있던 국정 과제를 좀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걸 들은 국민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시간이 좀 더 한 100분 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경제와 민생 분야, 또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도 들어가 있고요. 네. 3대 개혁 과제 중에 노동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연금, 교육도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걸 마무리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실 관계자도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번 정부에서 토대를 만들고 앞으로 다음 정부가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다. 네. 그런데 노동개혁만큼은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노동개혁을 새해부터는 좀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하고 예. 연금과 교육개혁은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주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 어느 쪽으로 좀 질문이 많이 나올까요? 아마 골고루 배분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시간이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부동산 금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방에 사는 분들, 지방 지자체 관계자들의 질문이 나올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동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59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요. 또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 100명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자, 잠시 뒤 생중계 시작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